최근 몇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한 달 동안 무려 70억 개가 넘는 XRP가 전 세계 거래소들에서 빠져나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매도한 코인데 거대 자본들이 전부 쓸어 담아서 자기 지갑으로 옮긴 겁니다. 실제로 단 하루 만에 우리 돈 1조 원어치 XRP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가격이 폭락하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그 엄청난 물량들 조용히 매수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중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인데 XRP 가격이 지난 3월 중순 15% 급락했을 때 5개월 넘게 코인을 안 옮기고 묵혀둔 지갑들이 오히려 2억 4천만 개가 넘는 XRP를 추가로 매집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공포에 던지기는커녕 이 가격이 바닥이다 이렇게 믿고 더 매수 중인 거죠.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특히나 1.35달러 그리고 1.28달러 이 부분에서 중장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대거 모여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드리자면 지금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요, 이 시장 유통 물량은 오히려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 개미들이 던진 물량들 고래들이 전부 다 흡수하면서 이 거래소에서 아예 그냥 출금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당장 팔 수 있는 XRP 물량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되면 과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물이 없으니까 조금만 매수해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일종의 공급 쇼크 상황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어떨까요? 마치 선물과처럼 빚을 내가지고 베팅하는 시장인데 여기서도 상당히 재밌는 변화들이 포착됐습니다. 펀딩비라고 해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포지션 간의 수수료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최근에 XRP 펀딩비가 마이너스 0.028%까지 떨어졌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숏 포지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소수의 롱 포지션 보유자에게 수수료를 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상승에 건 사람들이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죠. 그만큼 현재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이 가격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고, 분위기가 얼마나 비관적이냐, 일부 투자자들의 XRP 가격이 지금의 절반 수준인 0.7달러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베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 규모도 확 줄어들었어요. 3월 중순 폭락을 지나면서 선물 시장에 쌓였던 돈들 20%나 증발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레버리지 써가면서 상승에 베팅했던 포지션들 거의 다 청산됐고요. 이게 시장 포지션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뜻인 거고, 다들 하락만 외치고 있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만약에 가격들이 예상과 달리 조금이라도 오르기 시작을 한다면요, 이 숏에 몰빵했던 투자자들은 큰일 납니다. 자기들이 건 숏배팅 물량들을 지키려고 급하게 XRP를 되사야 되는 이런 숏스케줄 현상이 터질 수 있는 절묘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스프링을 꾹 눌러놨는데 손을 탁 놓으면 어떨까요? 스프링이 튕겨 오르겠죠. 이렇게 마치 스프링처럼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는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차트 흐름도 역시 앞서 본 온체인이나 선물 데이터랑 맥을 같이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XRP 가격 그래프를 봤을 때 전형적인 바닥 패턴 중의 하나인 역헤드앤 숄더 모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름이 조금 어렵겠지만 이 사람의 어깨랑 머리 형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붙은 패턴인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월달 폭락장 때 XRP 1.26달러까지 급락했었죠. 그 지점이 현재 머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중동 사태 때 어땠습니까? 1.35달러 선까지 또 한번 바닥 찍고 올라왔죠. 이 부분이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 저점 1.26달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 즉 더 이상 아래로는 안 빠지네 이러면서 두 번째 바닥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패턴의 완성 여부를 가늠하는 게 이 넥라인 목선 정도가 대략 1.7달러 부근에 있는데요. 앞으로 가격들이 1.7달러를 강력하게 돌파해준다. 그러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유효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 시그널이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차트 지표들 봤을 때도 예를 들어가지고 TD 시퀀셜 같은 전문 지표에서는요, 12시간 본 기준으로 연속된 구하락 신호 이후에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또 MACD 같은 모멘텀 지표도 최근에 드디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XRP를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했다. 차트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연일 쏟아지고 있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정작 기술적인 지표들 오히려 슬슬 하락 에너지가 점점 바닥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은 또 어떨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XRP의 기본 가치랑 환경은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정작 가격은 폭락해 있는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3월 17일에 암호화폐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미국 SEC랑 CFTC가 공동으로 68페이지짜리 공식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등급의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한 겁니다. 무려 5년 넘게 끌어온 SEC랑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고 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부가 못 박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미국 내부 기관들이 XRP를 매입한다거나
또 펀드를 조성해도 법적인 위험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소식 나오자마자 전통 금융기관들 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ETF들을 통한 XRP를 계속 매수했어요. 누적 14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 원 규모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번에 거시경제 공포 때문입니다. 중동전쟁, 이란과의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폭등했죠. 그리고 미국 연준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오히려 매파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리 인상 얘기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투매가 나왔던 거고, 드디어 이제 상승하나 싶었는데 갑작스런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미국 월가 큰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일 거고, 실제로 지금 온체인 지표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방어세를 당길 만한 촉매제겠죠. 다들 겁에 질려있는 시장에 대해서 이 단번에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이벤트들이 바로 코앞에 대기 중에 있는데요. 4월 초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서 XRP 같은 암호자산을 연방법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못 박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SEC랑 CFTC가 발표했던 내용들 아예 법으로 확정짓는 절차겠죠. 이게 통과돼주면은 이제 진짜 미국 대형은행들 XRP를 결제나 송금 네트워크에 채택하는 이런 장애물들이 사라질 거고, 마지막으로 거시지표도 하나 기다리고 있죠. 4월 3일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고용둔화, 즉 경기가 식어간다는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확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싸늘했던 투자 심리가 단번에 위험자산 선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발 법안 통과 소식, 거시경제 지표 반전, 여러 가지 것들이 연달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겉으로 그냥 좋은 뉴스처럼 보이지만요. 현재 숏포지션의 몰빵에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겠고, 4월달에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는 뉴스가 뜬다면 지금 마이너스 펀딩비 물면서까지도 버티고 있는 숏포지션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할 게 뻔하다 보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자기들이 청산당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 것으로도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눌러서 이 포지션을 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런 이벤트들은 단순한 심리적인 호재를 넘어서 실제 수급을 뒤집어버릴 도화선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압축된 스프링이 튀어나오는 숏스퀴즈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지금 시장이 꽉 눌린 용술철처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망했다 싶어가지고 XRP를 던지고 있지만 또 큰 선과 기관들은 그 물량을 차곡차곡 받아 담으면서 거래소 재고를 말려버렸어요. 모두가 패닉스를 하는 동안에 공급 쇼크의 뇌관이 준비된 셈이겠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또 앞서 말씀드린 촉매제 중에 하나만 터져주더라도 상황 자체가 급변할 수 있다는 거고, 본격적인 상승 출발을 알리는 장대 양봉 한 방에 숏포지션 올인했던 세력들 일제히 패닉에 빠져서 청산 러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매물이 거의 없는데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가격은 불꽃처럼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단 몇 시간 만에 1.5달러 같은 심리적인 저항선들 가볍게 넘어버릴 수도 있겠고, 그렇게 첫 번째 저항을 뚫고 나면은 이 차트를 보고 움직이는 프로그램들 추격 매수에 가담할 겁니다. 그러면은 넥라인으로 지목된 1.7달러 선까지 연달아 돌파될 가능성이 있던데요. 실제로 많은 차티스트들이 1.7달러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인정을 할 거고, 또 그 단계까지 가면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포모 매수세까지도 달라붙게 된다면은 XRP 1.9달러 근처 이전 고점 부근까지도 단숨에 달성되는 이 V자형 급반등까지도 충분히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투자 심리는 시장이 안 좋을 때 멀리 하다가 또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에 뒤늦게 따라가고 싶어지는 흐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겠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정반대 행동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격이 낮고 또 공포가 있을 때 불안해서 팔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이 확신이 생겨가지고 더 매수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이 되곤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시장이 아니라 투자 심리를 얼마나 컨트롤이 가능하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태도입니다. 나만의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또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모아가고 일정 구간에서는 분할로서 매도하는 이런 원칙 매매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더 갈 것 같다, 이 기대감만으로 박수만 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일부라도 매도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구간인 거고, 왜냐면 수익을 실현하지 않으시면은 그건 아직까지 내 것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시장이 꺾였을 때 아무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상승할 때 더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을 때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만 반복하시게 되면요, 이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계좌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수익은 점점 쌓이죠.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죠.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난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